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재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예전에 위에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하고 교정을 한 케이스였고요. 교정 후에 발치한 공간이 다시 벌어지고 위에 앞니가 좀 옥니처럼 많이 들어갔다는 주소로 재교정을 원해서 재교정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위에 이 2개를 발치를 하고 교정을 진행을 했고요. 발치한 공간이 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앞니가 조금 많이 세워져서 옥니처럼 보인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2개 치아 발치했고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사랑니는 위 아래 2개 남아있는 상태고 왼쪽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맨 끝에 있는 큰 어금니와 거의 많이 겹쳐 있어서 재교정을 하려면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 있는 2번째 큰 어금니가 많이 정출이 되어 있어서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교합면 높이가 유독 많이 높아져 있어서 교합이 맞지 않고 아래 사랑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발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았을 때 윗턱이 아래턱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골격성 2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발치를 보통 위에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공간을 닫으면서 발치 교정의 전형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위에 앞니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어서 옥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쪽의 교합이 떠서 잘 맞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좌우 비대칭도 좀 있어서 위아래 중심선이 약간 틀어져서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환자분께서 말해주셨던 이제 발치 공간이 벌어진 모습, 그 다음에 위에 앞니가 많이 세워져서 옥니처럼 보이는 모습, 옆모습을 보시면 더 많이 자세하게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옆모습을 보셨을 때 앞니 각도가 직각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뻗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직각보다 조금 더 예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교합 평면을 보았을 때 작은 어금니와 송곳니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전형적으로 발치 교정하면서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교합이 뜨고 앞니랑 끝부분 위주로 좀 닿는 교합이 보였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앞니가 벌어져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끝에 어금니에서 교합 평면이 혼자 높아져 있는 모습, 치아가 혼자 정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씩 치아 어금니 배열도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발치를 더 진행하지는 않고 치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아축이 잘 맞지 않는 그 치아의 각도를 다시 조절을 해서 역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아가 많이 세워진 것들을 정상 각도로 돌릴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부분들을 공간을 닫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많이 정출되었던 치아도 높이를 맞추고 교합을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스크류를 심어서 중심선도 맞추고 교합도 조금 더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교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세워져 있던 앞니를 다시 각도를 맞춰서 배열을 하려면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치했던 공간은 배열하면서 오히려 닫혔지만 앞니 쪽에 좀 더 공간이 생긴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전체적으로 레벨링 하기 위해서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교정은 대략 1년 반 정도 17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교정 후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교합면 사진을 보셨을 때 치아가 안으로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에 모습, 앞에 치아 모습이 더 많이 관찰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치아 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 좀 더 정상 각도로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모두 다 닫아서 마무리한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도 어금니 쪽 배열이 조금 더 좋아졌고 그래서 비대칭적인 앞궁에서 조금 더 대칭적인 앞궁으로 모습이 변한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요. 치료 전에는 중심선이 약간 더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앞니 교합도 조금 더 깊었던 모습이라면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제 중심선이 조금 더 맞아져서 약간 오버 커렉션 된 모습 그 다음에 앞니 교합도 딥바이트 과계 교합이 많이 개선이 돼서 아래 앞니가 조금 더 잘 보이는 모습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모습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치아 각도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면 치료를 진행하면서 치아 각도가 지금은 정상 범위에 맞게 앞니가 정상 범위에 맞춰져서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이렇게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보는 거는 치아 머리 부분만 보이지만 사실은 잇몸을 생각해야 돼요. 잇몸 뼈의 안에 잇몸 뼈가 위치하는
바깥쪽 안쪽에 한계 안쪽에서 치아 뿌리가 위치해야만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교정을 진행하면서 치아 뿌리 흡수도 덜 일어나고, 만약에 이런 치아 뿌리 흡수가 심하게 일어나면 뿌리가 짧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안에서 신경이 손상돼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잇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잇몸 태축이나 잇몸뼈가 더 나빠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뿌리는 항상 치아뼈가 잇몸뼈가 위치하는 그 사이 안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치아 각도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정상에 가까운 각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니 건강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치료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어금니 쪽의 교합, 작은 어금니와 송곳니 쪽의 교합이 떴던 것도 조금 더 잘 맞아진 모습을 관찰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는 게 거의 완전히 맞아졌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가 워낙에 많이 마모가 돼 있어서 지금 송곳니가 이렇게 짧은 모습이거든요. 거의 작은 어금니처럼 짧은 모습이라 완벽하게 교합을 맞추기 힘들었고, 이제 되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교합이 맞도록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교정 완료된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교합 최대한 맞게끔 형성했고, 중심선 맞췄고, 과계 교합 개선했고, 앞궁도 조금 더 대칭적으로 만들어 드렸고, 공간 빈 거 닫아서 치아 각도까지 맞게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후에 교합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공간 벌어진 거 닫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으로 많이 쓰러진 이 정상 범위로 배열을 해서 지금 보시면 잇몸뼈가 이 정도 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잇몸 뿌리가 조금 앞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다면 지금은 잇몸뼈 안에 잇몸 뿌리가 잘 위치된 모습으로 각도가 형성이 되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치아 배열 가지런하게 잘 되었고, 튀어나왔던 치아도 이제 맞게끔 배열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왼쪽 위아래 사랑니 발치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튀어나왔던 어금니 아래쪽으로 잘 들어가면서 배열이 잘 맞춰져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치아 뿌리가 더 많이 흡수된 것 없이, 그 다음에 치아 뿌리의 평행도 이상 없이 진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후에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보면요.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앞니 각도가 예전보다 많이 세워져서 정상 범위에 맞게끔 위치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앞니 각도가 개선되면 인중 부분, 코 밑에 부분이 돌출된 것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비순각이라고 하거든요. 코와 입술 사이의 각도가 지금 조금 더 많이 좋아진 모습, 정상에 가깝게 좋아진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인중에 돌출된 부분도 조금 더 감소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보셨을 때 입술 담을 때 턱 끝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들도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S자 컬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치 교정을 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교합이 형성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제가 교정을 진행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곤 하는데요. 발치 교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를 뽑고 치아를 이동시키는 양이 많고, 하지만 환자분들은 뒤쪽에 있는 어금니 쪽은 잘 보이지가 않고 보통은 앞니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면 빨리 치료를 마무리하시기를 원하기도 하고, 발치 교정에서 치아를 평행하게 뒤로 잘 이동시키는 게 또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합이 잘 맞고 완벽하게 치아 각도가 잘 맞으면서 문제 없이 이상적인 발치 교정의 마무리를 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발치 교정이 어려운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운데 부분은 교합이 안 맞고 앞니가 좀 깊게 물리거나 앞니 각도가 많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발치한 공간에 다 닿지 못하거나 이러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재발이 돼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재교정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재교정을 하는 거는 제한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미 교정을 진행했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잇몸 상태나 치아 뿌리 상태나 이런 것들도 처음 교정을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치아 자체에 이동해야 되는 한계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교정을 시작했던 때보다 이제 연령적으로도 나이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힘을 주고 이런 교정력을 주는 거에 대한 반응이 예전만큼 빠르거나 좋지가 않고 잇몸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금 잇몸 태축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제한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정을 2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만에 했을 때 최대한 잘 맞추고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재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교정과 전문의, 적절한 분을
전문의를 만나서 잘 치료를 하시면은 최대한 맞게끔 최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처음 교정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정하는 병원을 선택을 하실 때 병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특히나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무리가 없게끔 교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모두가 이제 원하는 최선의 방향으로 교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겪지 않도록 처음에 교정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병원을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도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이드처럼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